노력과 결과의 관계는 주사위 굴리기와 같다. 죽도록 노력하면 한 번 굴릴 기회가 주어지는 다면체 주사위. 100만큼 노력해도 1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난다 작가의 장편 스토리 만화 도토리 문화센터의 한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아 달콤하고 알찬 계획 세우고 계시겠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에 또 다른 한 문장 덧붙여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력해 볼 거예요, 선생님. 노력은 주사위 굴리기 같은 거라 뭐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굴려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 주사위를 힘껏 던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홀가분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2023년 1월 새해를 맞아 신춘문예 특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시와 희곡 특집으로 꾸려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손님 구지수 전윤리숲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작가님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구지수 작가님은 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희곡 뉴트럴리 딜레마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전윤리숲 작가님은 202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가루약 눈사람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두 분 근황 먼저 여쭐까 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구지수 작가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월에 신작을 발표를 하고 11월에 작품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판 전까지 원고 수정한다고 굉장히 바빴다가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사실 쉬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작품 구상하고 조각을 쓰면서 좀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아, 네. 전윤리숲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네, 그냥 저냥 지내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문예지에 글 썼던 거 하고 네. 최근에 여기 섭외 전화 받고 네. 계속 내내 긴장하며 지냈습니다. 네. 아, 문예지에 글을 발표하셨어요? 네네. 네.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 두 작가님께서 혹시 저희 문장의 소리 가끔 들으셨을까요? 섭외 연락받고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작가님들 나오는 에피소드 몇몇 개를 청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받고는 굉장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출연하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라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네. 또 전윤리숲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고 네. 그냥 제가 약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했고, 네. 네. 앞으로도 저희 문장의 소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1월 말쯤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쯤이면은 2023년 신춘문예가 다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새해 신춘문예가 다가온 소감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셨을까? 그 1년의 기간 동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한테는 정말 어느 때보다 좀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지만 즐겁게 보낸 1년이었습니다. 네. 또 전윤리숲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전에는 저랑 상관이 없는 세상에 같았는데 약간 뭔가 실로 연결돼 있어서 살짝 땡기는 느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하는데 당선 전화 받았을 때 뭐 하고 계셨는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는 저녁 약속 가려고 네. 옷 갈아입고 있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복을 찾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전화가 울려서 핸드폰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나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걸려오는 전화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벨소리도 굉장히 크게 키워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구나. 네. 전율리스 작가님 어떠세요? 네, 그때 저는 카페에 가는 중이었는데요. 볼일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즈음에 이런 스팸 전화 같은 것도 많이 오고 해서 전화를 잘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온 번호가 있길래 받았는데 네네. 예, 기자님이셨고 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하셨고 네,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확실히 그 미리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이러면 좋은데 또 직접 그냥 바로 문자 안 보내주시고 전화로 하시는 거죠. 하긴 또 문자를 보내도 요즘은 또 좀 애매하기도 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당선 소식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먼저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쁜 마음이 들고 네네. 그 감정이 갑자기 너무 크고 무거워서 네. 이걸 누구한테든 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그냥 전화를 냅다 했는데 랩터. 당선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엉엉 울어서 어머. 뭔가 마음을 덜어내지 못하고 더 기뻐진 채로 전화 끊었던 기억이 나요. 친구 너무 좋네요. 대신 울어준 거네요? 네. 네. 또 전율리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상태에서 받은 전화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갔던 카페가 그 당시에 자주 가던 카페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약간 당황한 사람처럼 그 카페 앞에 있는 테라스에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뭔가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구지수 작가님 친구분이 막 엉엉 우셨던 것처럼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 또 자랑을 했을 거잖아요. 그때 주변 분들은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그 동물권 얘기를 자주 나누던 채식주의자 친구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런 내용도 그렇고 이런 비거니즘과 관련된 내용으로 당선됐다는 걸 좀 유독 기뻐했던 것 같아서 좀 좋은 피드백들을 친구들이 많이 줬었고 네. 뭔가 이런 희곡을 그래도 내보낼 수 있게 됐다는 걸 특히 더 축하해줬던 것 같아서 그때 들었던 피드백들이 좀 기억에 남고 많이 기뻐해줬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라 네네. 기쁨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전율리수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알리진 않았는데 당장에는요. 근데 제가 동시 쓰는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까운 친구도 되게 황당해했고 근데 잘 모르면서 괜히 축하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니 너는 동시인 것 같다. 어울린다. 뒤늦게. 네,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네. 주변 반응도 흥미로운데 무엇보다 작가 본인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을 어쨌든 신춘문예로 데뷔를 하고 작품을 발표한 뒤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생활에서도 있고 글쓰기랑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작품 발표하고 나서 아무래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의 기회가 생겼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롭게 혼자 컴퓨터 앞에서 썼던 것들이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그 외로운 느낌이 거의 반 이상 덜어졌고 그게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해요. 희곡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또 전율리수 작가님 어떠셨어요? 글쓰기에는 좀 부담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나의 분신이 비로소 공적으로 이렇게 인증된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사실은 그게 부담되기도 하면서 또 가능성도 생기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율리수, 구지수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영향받은 작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작가님의 첫 문학 이야기 Yes or No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신 다음에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저는 쇼펜 작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저는 질문의 책, 네루다의 책 그것과 러브데톡이라는 노란색 책과 아름다운 딱따구리를 보았습니다라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라는 책이랑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그리고 날마다 만우절 이렇게 세 권. 네, 작품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저는 이어폰,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반창고. 나는 글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저는 그게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없는 것까지 해봤다. 네, 또? 모니터 받침대를 4개나 구매했다. 네, 마지막 질문은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나에게 글을 쓰는 마음이란? 끔찍하게 난장판인 나에게서 네가 도망가도록 도와주기. 쓰기로 했으면 열심히 쓰자.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율리숲 작가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구지수 작가님 말에 동의하는 게 책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품으로 족하고 그걸 굳이 그 사람을 가서 그 책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꼭 타임머신 타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가서 그 사람한테 굳이 흐트러뜨리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답을 그래도 생각해 볼까 했을 때 쇼텐이 이제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그냥 책부터 봐서 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이면서 이렇게 시도 전공을 하신 건지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교차점이라는 위치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고 또 그림책이지만 아이들에 한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분을 만난다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구지수 작가님은?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품 통해서 작가를 알게 되는 거에 좀 충분히 만족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대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네. 대신 작품을 더 많이 발표해 줬으면 하는 작가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작품들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만나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너무나 공감이 가는 또 대답이신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이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이었는데 하나씩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추천을 책을 할 정도면 마음속에서 친구처럼 느끼고 있다는 뜻일 것 같아서요. 일단 네루다의 질문의 책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빨리 읽을 필요도 없고 읽는다고 뭐가 떨어지지도 않는 책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시집은 전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외의 것에 마음을 열 수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뭐 굳이 글 쓰지 않아도 다른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도 되게 중요한 질문을 갖고 있는 책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노란색의 표지인 러브데톡이 제가 어떻게 보면 뒤늦게 동시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은 동시집이 역시 아닌데 근데 동화인데 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 선생님 등장하지 않는데 남자아이가 선생님에게 한번 시를 써봐라는
과제를 받고 이렇게 조금씩 설득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칸만 띄면 다 쉬냐고 여백만 있으면 쉬냐고 이렇게 말하던 아이가 끝에 가면 자기에게 너무 중요했던 경험에 대해서 시를 쓰는 과정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시 쓰는 마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시라는 게 되게 유별나다기보다 이런 것이야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딱따구리를 보았습니다라는 그림책은 네. 글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글 부분은 폴란드의 30년대 어린아이였던 분이 다음 학년 올라가는 걸 위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 노트를 아직 간직하고 있었고 최근에 그 그림 작가가 그걸 받아서 네. 그가 몸을 담아서 쓸 그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그 폴란드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폴란드의 풍경이라기보다 시골 풍경인데 네. 자연 풍경이에요. 근데 정말 문장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 쓰는 분들도 그 안에 내가 문장으로 좀 말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것 같아서 꼽았습니다. 네. 또 구지수 작가님은 네. 저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식사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게 됐고 그 후로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던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읽고 대화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고요. 네. 또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시집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친구한테 아주 오래전에 선물 받았던 시집인데 네. 선물 받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시집을 읽으면 친구가 절 얼마나 좋아해 줬는지 좀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각이 너무 소중해서 저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집입니다. 네. 그리고 날마다 만우절은 유쾌하고 좀 진솔한 어른들이 많이 나오는 윤성희 소설가의 소설집인데 네. 윤성희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나면 늘 드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다. 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다짐을 혼자만 되새기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서로한테 다짐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책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들었는데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 네, 여쭤봤는데요. 왜 그 2가지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일상의 소리에서도 차단이 돼야 저는 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개밖에 쓸 수 없어서 이어폰과 핸드폰이라고 했고요. 폰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구지수 작가님은 네. 저도 늘 노래를 켜놓고 글을 쓰기 때문에 네. 광고 없이 랜덤 추천 노래 들을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어 계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주로 집중할 때 듣기 좋은 노래 8시간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틀어놓고 쓰는 편이에요. 8시간 플레이리스트요? 그리고 제가 글 쓸 때 손톱을 물어뜯는 되게 나쁜 습관이 있어서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종이 반창고로 손가락을 감싸놓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준비물이에요, 저한테. 네, 종이 반창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그 작가님들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준비물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글을 쓰기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인데 전율리숲 작가님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구지수 작가님 답변 먼저 듣고 전율리숲 작가님 보충으로 들을까요? 네. 저는 모니터 받침대를 4개까지 구매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글 쓰려고 데스크탑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목이랑 어깨가 좀 빠르게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TV에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는 정형외과 교수님이 네. 모니터를 높이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모니터 받침대를 바로 샀는데 하나를 올려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고 2개를 올려도 좋아지지가 않고 해서 4개까지 사서 올렸을 때 굉장히 목이 편안한 걸 느꼈기 때문에 뭔가 모양새는 되게 웃기지만 글 쓰려고 4개까지 구매했다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의 위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니터 하단이 제 눈높이 그대로 오는 이렇게? 네, 그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고개를 위로 들고 글을 쓰는 정도예요. 그게 전 처음 듣는 정보예요. 그 전율립 작가님 왜 없으셨어요? 이런 답을 하려면 굉장히 노력했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겠고 굳이 지금 말씀 듣고 생각이 떠오른 건 그렇게 근데 꼭 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어폰을 다른 음색으로 나는 이어폰을 여러 가지 구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는 느낌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글을 쓸 때 집중하는 부분이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재밌네요. 이어폰의 음색을 다양하게.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습작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먼저 문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구지수 작가님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희곡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연극제도 나가고 지역 축제에 공연도 올리고 하면서 그냥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특별한 계기가 되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배우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도 작가였습니다. 배우도 잘하실 것 같은데. 또 전율립 작가님은 언제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탄탄한 역사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 좀 파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뭐 글 쓸 때 그냥 그 장르가 좋아서라기보단 인생에서 어떤 변곡점에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관심이 생긴 이유도 제가 그림을 안 그렸었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어떤 말이 튀어나왔고 그걸 그냥 긴 글도 아니고 짧은 제목 같은 정도로 한 문장 정도로 썼던 게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표현욕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인상적입니다. 작품이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글이 늘 잘 써지진 않기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쓸 수밖에 없었던 동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한테는 글을 계속 쓸 수 있었던 동력이 어떤 황당함이었던 것 같아요. 잘 써지지도 않고 괴롭기만 한 글 사실 안 쓰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개인적으로 스스로한테 좀 황당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명분이 없는데도 계속 글을 쓰게 되고 또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이 황당함을 동력 삼아서 그래도 계속 써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또 전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살아온 배경, 성장 배경에서 글 쓰는 행위가 되게 괜찮은 행위야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그걸 부정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 괴로움 혹은 이 감정 혹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할 때 항복하는 심정으로 저의 좁은 능력 안에서 그냥 쓰게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다 똑같겠지만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고 설레이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두 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글을 쓰는 마음이란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Yes or No의 질문에서. 그 글을 쓰는 마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그걸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끔찍하게 난장판인 나에게서 너를 훌쩍 도망가도록 도와주기라고 했는데 네. 그 너가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조용하거나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존재일 것 같아요. 근데 끔찍하게 난장판인 이 생활 속에 저는 좀 정신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구지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글을 쓰는 마음이 대체 뭘까 되게 오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태도와 같은 걸까? 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준비했었는데요. 네. 그냥 늘 쓰기로 했으면 열심히 쓰자라는 되게 간단하고 분명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작업을 할 때, 글을 쓸 때 가장 경계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요. 그 경계하는 마음이 무엇일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글 쓸 때 제일 경계하는 건 저 자신이긴 한데 하지만 다른 데서도 이유를 찾는다면 업계 논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거 저도 의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것저것 서핑하다 보면 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문학이라는 게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나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논리가 있고 네. 또 생애적인 의미에서의 문학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등단을 했어?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역으로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튼튼한 논리를 내 글에 가져오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구지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자기 긍정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을 자주 곱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뭔가 무결하고 무해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싶지 않고 그게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제 행동 양식이나 창작 윤리를 언제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식적 개방성을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네. 그 구지수 작가님 매우 그 윤리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려고 되게 삶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전율리습 작가님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접근법이 두 분이 확실히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좀 내밀한 질문일 수 있는데 문학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다 보면은 또 상처가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적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앞에 답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등단 전에도 답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역으로 올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좋은 기회인 건 사실이고 너무 고마운 기회인데 네. 이걸 잘 이뤄나갈 제가 몸과 마음의 힘이 아직 차려지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양쪽이 부딪히니까 네. 좀 뜬금없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제가 벽에 부딪히는 감정을 또 느꼈기 때문에 동시에 대해서 제가 혼자 작년에 너무 할 말이 없지만 꼭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만 쓰자 하면서 쓴 게 동시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빨리 딱 돼버릴 줄 사실 몰랐기 때문에 네. 그때는 누구를 향해서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걸 아직 덜 조율한 것 같습니다. 네. 데뷔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힘든 시기가 당연히 찾아오게 마련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구지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뭐 힘겹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는 굉장히 많았지만 이게 문학을 하면서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힘듦이라는 게 늘 제 마음에 있었고 그냥 그때 제가 문학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문학을 해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도 올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뭔가 문학을 탓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쁨이 되었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기지만 등단작 쓸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제가 혼자 몰래 메모장에 쓰기 시작했던 초반에 쓴 시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변해왔는데 그중에 뭐가 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조금씩이라도 유지되었던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저한테는 그게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좋아서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네, 하지만 그때의 마음이라던가 그때 하루를 사는 몸의 감각이라던가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린 내가 이 글을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런 생각만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게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어린 내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네. 또 구지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쓴 글을 남이 읽어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독자들이 읽고 뭔가 신랄하게 남겨주는 피드백들도 굉장히 즐겁고 타인한테 정성스레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으로 느껴지고 뭔가 글을 다 읽어본 사람한테만 평가의 자격이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뭔가 신기하고 그 평가의 시간을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뭔가 문학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네. 누군가에게 나의 글과 소통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문적으로 글을 쓰지 않아도 뭐 출판하거나 꼭 작가가 되지 않아도 글을 쓰는 행위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SNS를 하거나 뭐 일기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토막글이라도 쓰면서 글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 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저는 나를 허물고 약간 떡진 시간을 잘 펴서 다시 흐르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뭐 어리다고 그렇지 않진 않겠지만 경험이 늘어날수록 시간을 흐르듯이 사는 게 아니고 약간 떡진 채로 덩어리처럼 개념화된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흐르게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글쓰기라는 게 꼭 데뷔를 하지 않더라도 요새는 오히려 자료가 많고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네. 감정 자체도 약간 이렇게 화폐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느꼈어가 아니고 그게 항상 이 창 안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돼야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구지수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글을 쓰는 행위가 자신의 안쪽에 존재하는 세계를 아주 천천히 둘러보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글을 통해서 꾸준히 그 안을 들여다보다 보면 뭔가 세계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좀 근사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가 계속 커져가니까 그 즐거움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 평소에 어떤 작업으로 창작 루틴 같은 게 있다면 작업을 해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작가님들의 책상, 풍경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책상이 있을 것 같은데 창작 루틴과 더불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딱 정규적이진 않고요. 제가 약간 정해진 걸 잘 못해가지고 하지만 너무 정해지지 않은 대로 사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등단이 저를 구제하여서 제가 이제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때 주로 시집이나 그림책을 보면 좋더라고요. 너무 정보량이 많지 않은 것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오늘의 상태가 만들어지면 뭐 그 채로 흘러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책상은 언젠가부터 딱히 돌보지 않기 시작했는데 특히 저는 근데 책상에 이제 뭐가 많은 게 싫어져가지고 예전에는 막 되게 많이 지저분했었거든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책상에 또 앉으면 괴롭기 때문에 저는 그 집에서도 의자가 여러 개 다 있잖아요, 집에요. 네. 그 자리마다 하는 행동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구지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작품을 쓰기 전에 뭔가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논문 읽거나 기사 찾아보고 좀 살아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지는 루틴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자료들을 다 이해하고 정리한 후에야 뭔가 이야기의 짜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 풍경은 뭔가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하고요. 가끔 청소하는 걸로 간신히 키보드랑 마우스의 자리를 확보하는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연구자 같으신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더러워요. 예. 네. 두 분이 보니까 아까 그 전율리스 작가님은 이어폰에 음색을 바꿀 정도로 음악이나 노래 같은 걸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작업할 때 좋은 곡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음악이랑 맞는 게 다 각자가 파장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일종의 링겔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쓰려는 글이 있는데 네. 그건 의도고 제가 그 상태가 안 따라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음악으로 채운다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이 잘 맞을수록 좀 틀고 좋다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안 들리거든요. 틀어져 있는데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좋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좀 저의 혼자의 그냥 케이스에 불과한데 저는 쓰는 글하고 음악이 거리가 되게 멀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쓰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언젠간 동화도 써보고 싶은데요. 근데 한 편 반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 한 편을 쓸 때 제가 신중현의 작품집을 들으면서 썼는데 동화랑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역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구지수 작가님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유튜브에 넘쳐나는 집중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이런 플레이리스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네. 플레이리스트를 켠 후에 화면을 내려서 다시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피아노 곡이나 네. 이런 걸 많이 듣기도 합니다. 네. 대부분 좀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 다음 질문하고 연결될 것도 같습니다. 요즘 푹 빠져있는 영화나 드라마, 음식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푹 빠져 있지는 못하고요. 네. 근데 별나도 괜찮아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게 남자분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신 경우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 이게 시대적 현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괜히 혼자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나 내 안으로 타인을 들이는 게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최근엔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런 스토리에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구지수 작가님은? 저는 비건 지향한 지 나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비건 식당을 찾아다니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의 음식들이 너무 넘쳐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미식의 세계가 저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지수 작가님부터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연극인 웹진에서 발표했던 달아나다라는 제 희곡의 가장 마지막 지문을 읽겠습니다. 네, 그럼 구지수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우는 셀라를 잠깐 쳐다보다 닭들을 쫓아 퇴장한다. 셀라는 그런 미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붕대를 주워 다시 손에 감는다. 무대 위로 닭들이 도망치는 소리만 들려온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마치 그것이 정말 가능이라도 한 것처럼.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달아나다라는 희곡은 제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희곡인데요. 뭔가 실수로 열린 개사 문을 통해서 닭들이 도망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 마지막 지문을 쓰는 도중에 뭔가 돌연 슬퍼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현실에서는 정말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 닭들이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마냥 도망치는 장면만을 지문으로 쓰는 게 굉장히 기만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정말 가능이라도 한 것처럼 이라는 문장 하나를 추가했었는데,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이 희곡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문장에 담은 제 마음을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구절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율리숲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울라브 하우게라는 시인의 나뭇잎집과 눈집이라는 시인데요. 동시 작가는 아니고요. 근데 이 시 안에 나오는 시간성이 동시를 쓸 수 있는, 쓰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성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전율리숲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뭇잎집과 눈집. 이 시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유롭게 모인 몇 단어예요. 그러나 아직도 시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잠시 시 속에서 집을 갖는 것 같아요. 어릴 적 나뭇가지로 놀이집을 지었죠. 우리는 집을 만들고 기어 들어가 앉아 빗소리를 들었어요. 홀로 자연 속에서 코에 머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눈집을 지었죠. 웅크리고 앉아 부대로 입구를 막고 초를 켰죠. 거기 있었어요. 그 길고 추운 저녁들 내내. 네,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 당연히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자란 건 아니기 때문에 놀이집이나 눈집을 짓진 않았어요. 그리고 활동성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 눈집이 집 안에서 엄마 아빠가 버리려고 내놓은 가구에 서랍을 빼서 거기 이불을 씌우고 혼자 앉아 있었고, 거기에 이제 텔레비전에 어떤 빛들이 쏟아지고, 그게 전 뭐 다른 형식의 눈이나 비도 된다고 생각해서요. 네. 근데 이 시간의 느낌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되돌리긴 너무 어려워서 이 시를 통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부분들이 다 청취자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의 느낌으로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지 구지수 작가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조금씩 이제 바뀐 일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작년의 저랑 남들이 작가라고 불러주는 지금의 제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은 그냥 이미 작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자신을 믿고 쓰고 싶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쓰시라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전율리습 작가님은 어떠세요? 제가 이 답을 하기엔 너무 시건방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라서 말씀드리면, 네. 의도가 결과물이 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의지가 어떤 결과들을 찾고 모아가도록 좀 내버려 두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 시대의 창작자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지수 작가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녹음하는 내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동물권에 대한 논의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비인간 동물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네. 좀 많은 창작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작품들로 그 이야기의 시작을 같이 열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율리습 작가님은 뭐 항상 되게 오랫동안 나온 얘기지만 네. 타인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까 추천드렸던 아름다운 딱따구리를 보았습니다. 그 책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물론 그 그림을 그린 분도 그 시대에 산 건 아닌데도 제가 그 남자아이, 폴란드 남자아이가 되어서 그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감각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타인 속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나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만 그렇지 않고 되게 장르를 달리하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자와의 관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권도 사실 타자와의 관계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그 두 분의 출간 소식이나 아니면은 새해다 보니 올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월에 장막극 발표하고 네. 11월에 지만지 드라마 출판사 통해서 작품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막간의 홍보를 드리는 거고 제목이 뭔가요? 봄 작가 겨울 무대 작품집입니다. 아, 네. 그래서 뭔가 저를 비롯한 다른 작가님들의 희곡이 담기는 되게 알찬 책인데 이 책 이후로는 아직 출간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써서 제 희곡집을 출간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네. 또 출간 이외에 내년 목표로는 미뤄왔던 운전면허를 좀 따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전율리습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등단하고 나서 아직 그렇게 몸을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서 글을 쓰고 잘 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들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 글의 소유권자만이 아니라 어떤 보호자가 될 수 있게 의무와 애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신춘문예 특집으로 전율리습 구지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두 분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긴장 많이 했는데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네. 사실 올 한 해를 신춘문예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장의 소리 신춘문예 특집으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해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전율리습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너무 긴장 많이 해서 창피하고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막 등단했고 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글 쓰는 분들과 재밌는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영감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를 바랬는데 그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앞날 저희 문장의 소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구지수 전율리습 작가님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봄,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